사람은 컴플렉스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 두 사람을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은, 강력한 컴플렉스가 그 사람들한테 있구나. 그런 거죠. 그럼 컴플렉스가 뭔가? 그거를 알아야 되죠. 컴플렉스란 자신의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감정이 무의식에서 복합적으로 응어리진 덩어리 말. 그러니까 그래서 컴플렉스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감정이 우리 조상들은 희로애락, 애호욕 7가지라고 7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감정이 7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뒤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그냥 떡이 돼서 있는 거예요. 발라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딱 두고 자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덩어리로 응어려진 거야. 내 무의식 속에. 무의식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덩어리가 때로는 크고 작은 폭발력을 가져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막 하게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왜 그랬는지도 몰라. 자기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 주시죠. 이거는 대통령 직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실조차 잃어버린 거.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니까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이거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직무를 맡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그런 쪽팔리는 소리를 한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인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잘해보겠다는 얘기를 하지 못해.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서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무 속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익은 생각하지 않아요. 도덕적 무분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 감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극대화한 어떤 응어리들이 컴플렉스로 다가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폭발력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이것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은 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 선생님들도 있고 누구나 크고 작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덩어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하기도 하고, 이 컴플렉스가 잘못하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컴플렉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 에너지로 전환된 상태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는 다양한 게 있어서 모든 게 다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플렉스예요. 너무 다양해서 뭐가 뭔지 몰라.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쫙쫙 잘라서 내가 구별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 가인 컴플렉스. 그 창세기 사상인가요?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인 컴플렉스. 형제들 간에 서로 으르렁대는 거. 이게 다 가인 컴플렉스라고. 웨디푸스 컴플렉스는 여러분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을 알죠. 그거는 이제 그 아들이 어머니를 놓고 아버지와 이 경쟁하잖아요. 그게 에디푸스 컴플렉스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딸이 아버지를 놓고 어머니와 경쟁하는 거. 이거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이 컴플렉스를 말하는 거죠. 이중인격이라든지 이중신이라는 게 도플갱어가 그거죠. 그 도플갱어라는 독일어인데 이것을 영어 문화권에서는 도플갱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열등감 컴플렉스라든지 우월감 컴플렉스라든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든지 노이로제 이런 게 다 컴플렉스예요. 신경증 이런 거 다 컴플렉스입니다. 이 컴플렉스가 그 사람한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융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네모칸에 보면 컴플렉스는 심적 생명의 초점이자 결절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절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뭐라 하죠? 노드. 예를 들면 이제 그 뭐죠? 환승역. 이게 거기 가면 환승하잖아요. 그 환승역. 그거를 이제 그 결절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없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컴플렉스가 없어지면 마음의 활동이 정지되기 때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활동이 정지된다는 거죠. 이 칼 융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컴플렉스는 우리의 꿈에 나타나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컴플렉스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워낙 복잡해서 우리 꿈에 나타나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컴플렉스가 인격화한 것, 다시 말해서 인격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원시인들에게 있어 컴플렉스는 심리적인 사실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외계의 실체처럼 여기며 그들은 이를 뭐라고 불렀냐? 데몬이라고 불렀다. 귀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지. 악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많은 귀신으로 가득 찬 원시인의 우주관은 바로 컴플렉스로 가득 찬 그들의 무의식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게 그 융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령신학은 무의식에서 뭡니까? 컴플렉스 구조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문장의 끝에를 한번 봅시다. 수많은 귀신으로 가득 찬 원시인의 우주관은 바로 컴플렉스로 가득 찬 그들의 무의식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예수 당시 막 그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귀신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의 표현인 거예요. 마치 귀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컴플렉스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컴플렉스를 느끼는 사람이란 무의식 속에서 그거를 20세기 와서야 알게 됐단 말이죠. 20세기 들어와서야 인간 속에 컴플렉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컴플렉스라고 붙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며 자살을 꾀했던 사람이 약간 기운을 되찾으면 자신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 죽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의 열등감과 세상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구해보겠다는 우월감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열등감의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한 판단의 동요가 이 사람을 자살이라는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열등감과 우월감의 미묘한 혼재를 토대로 또 하나의 기묘한 컴플렉스가 파생된다. 결국은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열등감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와이 하야오 일본 상담 심리학자가 말한 건데 여기서 따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은 컴플렉스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컴플렉스가 그를 가지고 있음을 모른다. 고 융은 말했어요. 다시요. 사람들은 자기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컴플렉스가 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컴플렉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융 말했다. 그래서 컴플렉스를 의식화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인격 성숙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컴플렉스가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컴플렉스가 있다는 사실을, 그 컴플렉스를 내가 의식하는 것이 인격 성숙의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의식을 자극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주관적으로 불쾌한 일이지만 컴플렉스가 의식 속에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컴플렉스가 아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컴플렉스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제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컴플렉스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불쾌한 거죠. 무의식의 컴플렉스를 깨달으려면 불쾌감과 고통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체면을 존중하는 사회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이 찔리거나 아픈 곳이 찔릴 때 움츠러들거나 완강하게 반발함으로써 그것을 보고자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권위주의 사회에서 더 심하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들로 모여 사는 거죠. 왜 그래요? 열등감 컴플렉스가 아주 크게 작용하는 사회. 내 책에서 이 성취해충 모형이라는 책에서 그거를 설명해. 컴플렉스 얘기는 내가 쓰지 않았지만 서계차견이라는 용어로 썼어요.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시키는 사회에서는 인간이 제대로 삶을 여유 있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컴플렉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컴플렉스예요. 화장실에서 자기가 계속 스토킹하던 여자가
이제 안 만나주니까 살해해버리잖아요. 다 컴플렉스예요. 심각한 컴플렉스가 폭발적으로 나오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면 이 책 전체를 한번 쭉 같이 보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시간이 벌써 54분이네요. 그래서 그 김건희와 윤석열이 하는 짓은 그가 컴플렉스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플렉스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컴플렉스를 인식하고 자기 속에 무슨 컴플렉스냐? 열등감 컴플렉스죠. 열등감 컴플렉스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능력은 이렇게 여기까지야. 그런데 자기의 욕망은 여기까지라고. 그러면 이 갭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생긴 거죠. 이거를 딱 자기 능력이 여기까지 돼서 그냥 자기 능력대로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될 수 있었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컴플렉스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컴플렉스죠. 그런데 컴플렉스가 너무 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그를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속여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딴소리를 하죠. 그리고 자기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에 의지하죠. 그래서 무속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멍청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속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자기 컴플렉스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열등감 컴플렉스가 그겁니다. 근데 열등감 컴플렉스는 누구나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그런데 열등감 컴플렉스가 자기가 그 컴플렉스를 이해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해서 자기 인식이지 그게. 인식해서 그거를 극복하게 되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죠. 시간이 가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 얘기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교대를 나와가지고 야간 대학을 나와서 군대 경력 군대 군 복무와 초등학교 교사 5년을 같이 이렇게 맞바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사관 군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국은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행 들어온 사람들, 뭐 같이 옆에 있던 다 동료들 보면 다 진짜 학벌이 피가 번쩍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뭐 아주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나는 뭐 성균관대 야간 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학벌이를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그런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엄청 유능한 줄 알았어. 그래서 같이 일해봐도 같이 그냥 해도 되는 사람들이더라고. 인류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엄청난 뭐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같이 일해보니까. 몇 년 해보니까 알겠어요. 별거 아니로구나. 그런데 사람들, 인사 쪽에서는 나를,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서로 안 보내주는 거야. 좋은 부서 있잖아요. 핵심 부서.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 그쪽으로 발령을 안 내줘. 그래서 이제 후선 부서, 그러니까 뭐 기획부나 뭐 이런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후선 부서에서. 그러니까 백오피스죠. 이 회사를 말하면 백오피스고 거기서 말하면 정책부서와 후선 지원부서. 근데 지원부서에서만 일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열등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얘네들이 나를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했지. 차별받은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걸 보내달라고 내가 거기 가서 일해보겠다고 하는데 안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 되겠다. 학벌을 세탁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실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독일어를 할 줄 아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독일어를 좋아했고, 그래서 독일어를 할 줄 아니까, 가서 이제 서울대 가서 고시를 붙어서 그거 갖다 주고, 나를 독일 연수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독일 연수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서독연방은행에 연수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고, 가보니까 미국으로 유학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2년 동안 꼬박 교이테 인스티튜트 남산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모든 어학 코스를 다 다니고 이제 일상적인 독일어나 뭐 회화 같은 거 이런 건 다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독일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가서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학위를 받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잖아. 내가 그 독일 박사라니까 뭐 독일 박사라고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어주는 거야. 이제부터는 말을 들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진짜 학벌 사회야. 한국인도 별거 아닌데 그거 다 들어주더라고. 내가 하는 말을. 그래서 연수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 가졌던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내가 그 문제의식이 있었지. 그 조직 구조와 시스템과 이 프로세스가 엉망이라는 걸 느껴서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이런 열등감 컴플렉스가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심리학을 모를 때니까. 그래서 독일 가서 이제 인사조직 하느라고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심리학과에 가서 2년 동안 꼬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그걸 알게 된 거죠. 내가 그때 그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열등감 컴플렉스를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은 창조적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 근데 김건희나 윤석열은 그런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퇴행하고 있다고. 그 열등감 때문에. 9번 만에 사실을 붙어가지고 들어갔으니 그 얼마나 큰 열등감이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열등감을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실력을 갖추려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도 똑같지. 자기 능력은 안 돼. 그런데 자기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여기 경력, 뭐 학력 이런 거를 조작하고 표절해서 논문을 쓰고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거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개인적인 컴플렉스 때문이에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컴플렉스를. 컴플렉스가 뭐라는 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이해 못해요. 컴플렉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그런 컴플렉스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지. 각자 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지. 사회를 그렇게 구조화해야 되는데 서열화하고 계급화해서 서로 차별하고 경쟁시키니까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열등감 컴플렉스에 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 사회를 구조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냐? 너는 대안이 있냐? 대안이 있다니까? 내가 이거 전공한 사람이야. 이걸 평생 가르쳐왔다고.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다노 체계로 바꾸라.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 Organization. 그러니까 이 분권화되고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경영 플랫폼으로 운영하라는 거야. 플랫폼이란 뭐냐? 플랫폼이란 이런 거거든. 조직 구성원이 플랫폼이 있잖아. 그러면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경제적, 물리적, 정신적 토대. 그게 다노 경영 플랫폼이에요. 다노.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 Organization.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노라고 이름 붙인 거야. 독일의 조직 설계의 3대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고 했잖아. 그 말이야. 조직을 이렇게 설계해라. 그러면 열등감 컴플렉스가 없을 수는 없어. 있지만 그것을 열등감 컴플렉스가 싹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니까. 그런 에너지로 승화된다고. 그러니까 독일 사회가 그 복지 국가로서 여유롭게 열등감이 다 있지. 누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노력하니까 이게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이 생긴단 말이지. 우리 사회를 그렇게 구조화하라는 거야. 이렇게 구조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김건희,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즐비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아첨하고 나중에 배신하고
그래서 4강, 5강, 6강 공직자가 죄를 지을 수 없게 하는 조직 설계의 3원칙.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들었어요. 몇천 명밖에 안 들었는데 이거 수십만 명이 봐야 돼요. 분권화된 조직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 설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조직 설계를 해야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윤석열이나 김건희도 나는 불쌍해 보인다고 이 사람들이. 그 컴플렉스라는 이 거대한 이 에너지를 거기에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컴플렉스를 자기가 통제해야 되거든. 그거를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거를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도와주냐? 이 강의를 들으라고요. 걔네들 보고 이 강의를 들으라. 너희들은 네 속에 컴플렉스 덩어리가 응어리진 그 덩어리가 있어서 그 덩어리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런다.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러니까 막 얼굴 뜯어 고치고 오만 뭡니까 그 비싼 그 장신구를 달고 이 가부키 화장을 하고 그러잖아. 백인들보다 더 하얗게 칠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그 질 바이든이 얘기하잖아. Just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네요. 이 얘기를 그럼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고 이 얘기 하려면 또 한 30분에서 1시간 떠들어야 되니까 이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달이 좀 넘어서 이 생방송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제 몸이 어느 정도 이 루틴에 조금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은 안 돼도 일방적인 강의로 제가 떠들다가 마는데 그래도 가끔 제가 뭐 다른 일도 있고 그래서 댓글은 거의 못 봅니다.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좀 많이 의견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일정 시간 되면 저도 다음 달에는 한 일주일간 가정의 일도 있고 해서 한 휴가를 다녀올 텐데요. 그때는 녹화를 미리 해놓아서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월, 수, 토 이렇게 제 방송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여러 선생님들이 의문 나는 거 있으면 그 의문을 다 그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가급적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그 외부 일이 이번 주 금요일로 다 끝나니까요. 그래서 댓글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인사조직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실 때 꼭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쭉 몰아서 답변을 해드리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